분유 버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막 아빠가 된 사람이 아이 분유값을 벌기 위해 평소 수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버프는 원래 컴퓨터 게임 용어인데요. 게임상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일시적이나마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뜻합니다. 일종의 필살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분유 버프는 특히 프로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선수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갑자기 철들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며 기량이 향상할 때 사용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비단 한국 선수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유난히 한국에서 출산 소식을 전하는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게는 다소 낯선 이야기인데요. 빅리그에서 온 선수들은 자국의 병원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고향에 가족들이 많은데도 한국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 좀 신기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선수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라니 더욱 관심이 갑니다. 심지어는 한 팀에서만 여러 명의 외국인 선수가 한국 병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키즈를 출산한 뒤로 팀은 연전 연승을 거듭해 리그 1위를 기록하기도 한다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다승왕까지 거뒀던 프로야구 외국인 용병은 이런저런 한국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소속팀도 없이 한국 KBO 리그로 돌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도 하죠. 오늘은 한국에서 출산을 결정한 외국인 선수들의 이야기,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일도 잘 풀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외국인 에이스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이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나라 산부인과의 의료 수준, 그리고 산후조리에 대한 감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먼저 최근 K리그2에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FC 안양의 단네이 마테우스와 야고 선수입니다. 안양은 시즌 초반 단네이의 활약으로 승승장구하던 것에 이어 최근에는 마테우스 선수의 발끝까지 매서운 상황인데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거나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며 분유 버프를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선수의 이야기에 대해 유병훈 감독은 초반에 단네이가 득점을 해줬고 그 바통을 마테우스가 받았다. 마테우스가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고 단네이 역시 얼마 전에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둘이 득점을 해서 각자의 자녀와 아내를 위해 세레머니를 하고 싶은 의욕이 대단하다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안양은 최근 출산 소식이 많아 분유 버프가 넘치는 구단입니다. 마테우스를 시작으로 야구 선수가 잇따라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했죠. 더군다나 야구 선수는 출산 후 첫 경기 전날에 한국 사람처럼 떡을 돌리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단합과 적응에 힘입은 구단까지 리그 1위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죠. 뿐만 아닙니다. 강원FC 또한 브라질 특급 공격수 디에고 선수가 한국에서 딸을 품에 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한국인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딸 발렌티나의 탄생을 지켜봤습니다. 올해로 K리그 외국인 선수 생활 2년차인 디에고의 스토리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바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내가 강릉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데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고 제2의 고향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더불어 아이가 한국에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아이에게 선물하고자 했던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고요. 디에고 선수는 감격스러운 순간에 대해 발렌티나의 탄생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쁜 순간이었다.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있기도 하다. 발렌티나가 한국 학교에 가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는 꿈도 있다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스스로의 분유 버프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책임감이 정말 막중해졌다. 후반기에 강원FC를 위해서 많은 골을 넣어 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도 했죠. 프로축구의 FC 안양과 강원FC의 선수들이 있다면 프로야구엔 키움 요키시와 LG 켈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 말고도 수많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들처럼 한국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면서 한국에 적응해 사는 인물은 많지 않은데요. 보통 가정이 안정되며 마음도 안정되고 자연스레 멘탈 싸움인 야구에서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이 한국 리그에 잘 적응해 오래도록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인 것 같죠. 이 둘과 삼성 뷰캐넌 가족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먼저 요키시는 출산이 가까워지자 아내와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에서의 출산을 결심하며 입국했다고 합니다. KBO 리그에서 5년을 보냈을 정도로 한국에 잘 적응한 선수로 평가받는 그 역시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한국에서의 출산을 무사히 마쳤죠. 그의 아내는 2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몸무게 4.4kg의 우량아를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키움에서 뛰었던 요키시는 기복 없는 투구로 5년 동안 에이스 자리를 지켜왔죠.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경기에 묵묵히 임하며 팬들에게 갓키시, 킹키시 등으로 극찬받은 요키시. 에이스는 물론이고 남편과 아빠의 역할까지 충실히 해내려는 욕심쟁이 요키시가 올해 다시 한국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두산 입단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유 버프로 복귀 후 다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죠.
LG의 잠실 예수님 켈리 역시 한국에 완벽 적응해 메이저리그에서 입단 제의가 왔음에도 한국에 남아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멋진 선수입니다. KC 켈리는 좋은 팬 서비스와 오랜 기간 꾸준히 트윈스의 에이스로 활약해주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프로답게 실력도 좋은 데다 가족들이 오순도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레전드로 통한다고 하죠. 작년에는 메이저리그와 NPB에서 그를 보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와 경기를 직관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에선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로 알려진 것은 그와 가족이 LG 트윈스에 너무나 진심인데다 한국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더욱 놀라웠죠. 얼마나 만족했는지 작년에는 그의 인스타그램에 아들 KC 켈리 주니어의 돌잔치를 완전히 한국식으로 치른 모습을 올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 체험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동화돼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어서 사진을 보면서도 미소가 가시질 않았죠. 이 가족의 진짜 대장인 아내 아리엘 역시 대구의 뷰캐넌 가족이나 한국에 완벽 적응한 다른 외국인 선수의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생활 자체를 즐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워낙 가정적인 데다 아예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안정을 찾는 켈리는 한국에 처음 올 때는 자신과 아내 단둘이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아기를 2명이나 더 낳으며 어느새 4명의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틈만 나면 가족과 코엑스 도산공원 맛집을 다니고 부대찌개를 먹는 게 삶의 낙이다. 얼마 전엔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젠 미국에 지내는 부모님과 누나도 꽤나 자주 한국에 올 정도로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집이자 고향이다 라고 말할 정도고요. 이들은 한국에서의 출산을 결정한 데 대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의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도 없었다. 산후조리라는 문화는 환상적일 정도였다 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의료기술과 산후조리 수준은 전 세계인이 신뢰할 수준입니다. 의료비는 물론이고 산모의 몸조리를 각별히 신경 쓰는 문화는 한국에서 출산을 경험한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는 다양한 산후조리 문화와 산후조리원이 있어 많은 산모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돕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인 산후조리가 없는 데다 의료비도 너무 비싸 병원에서 충분한 회복을 취하지 못한 채 퇴원해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죠. 산후풍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을 아내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반면 한국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미국과 달리 합리적인 병원비,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양만점 미역국, 산부특허 마사지와 심리상담 등 다양한 회복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이를 알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열려 성업 중이라고 하고요. 당장 인터넷에 가볍게 뒤져봐도 간증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의 산후조리 경험담이 넘쳐나고 있으며 앞서 소개드린 외국인 선수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한국의 선수들은 바다에서 고래가 새끼를 낳은 후에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미역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미역국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후조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내를 단순히 아이를 낳는 존재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낳고 난 뒤에 몸을 보호해서 같이 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일 테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자식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